이번 수해에 도내주택 233건이 피해를 입어 208세대 4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은 긴 장마로 자영업자 성수기 매출액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강릉의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번에는 폐수 125톤을 축산농가 액상비료 저장 탱크에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공적 금융기관들이 민자 화력발전소 건립에 상당 부분 자금을 투입하면서 환경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장기간 문을 닫았던 고성 통일전망대가 오는 14일 재개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수해로 208세대, 이재민 40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이재민 가운데 91세대 18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지방도 101곳과 하천 20곳, 산사태 132곳 등 공공시설 28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은 233건이 침수나 파손됐는데 응급 복구율이 2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2,032대의 중장비와 자원봉사자 2,704명이 피해 마을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피서철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 동해안 자영업자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휴가 시즌이 본격 시작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동해안 시군의 음식업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강릉 14%, 양양 11%, 동해 10%, 삼척 8% 등 모두 줄었습니다. 또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강릉 19%, 속초 18%, 고성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힌 상황에서 동해안 음식업과 숙박업이 반사이익을 봤지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음식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공장에서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이번에는 인근 돼지 농가의 액상 비료 저장 탱크에 음식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보관했다 적발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의 한 축산농가에 설치된 액상 비료 저장 탱크입니다. 돼지 분뇨를 액체 상태로 바꾼 뒤 논이나 밭에 뿌려주는 이른바 액상 비료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곳에 담긴 액상 비료는 검은색을 띠는 일반적인 액상 비료와 색상이 다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폐수를 여기에 보관한 겁니다. 이곳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와 불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강릉시와 경찰 등이 모두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와 축산농가 관계자는 125톤 정도의 폐수를 이곳에 보관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액비와 혼합해서 보관한 거로 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나머지 축산과와 연계해서 이 액비를 어떻게 위탁 처리 잘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액상 비료마저 폐수가 섞이면서 비료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액비 저장 탱크에 이제 액상 비료만 해서 밭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은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농지 환원할 수 있는 그 퇴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인근의 피내천, 우수 관로에서는 끊임없이 혼탁한 물이 흐르고 고인물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음식물을 퇴비로 숙성시키는 데 필요한 부숙조 시설이 일부 파손되면서 폐수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는 이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를 만났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속보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부터 수색이 진행 중인데 오늘도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춘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지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고가 난 의암댐부터 일산대교까지 헬기 8대와 드론 26대가 항공 수색을 벌였습니다. 실종자 3명이 발견된 강변 구석구석에도
사람들이 투입돼 집중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진 못했습니다. 춘천 호반체육관에선 전복 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지난 8일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이 된 고 이종우 경감의 가족들은 오늘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을 참아 보낼 수 없는 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도 하늘을 원망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고 건강했던 선배님이셨는데 작은 액자 속에서 바라만 보시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연결식 직후 경찰은 춘천시청과 인공수초선 민간관리업체를 찾아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춘천시 환경정책과와 환경국장실, 안전총괄과 등 11곳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의암호 인공수초섬 설치 관리와 관련된 서류와 사고 당일 작업 지시 여부, 사고 발생 전후 상황 대처 등 증거 자료가 압수됐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 물건이라든지 제출된 물건 다 분석해가지고 도출을 할 겁니다. 결과는. 경찰은 댐 방류와 폭우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 선박들이 왜 무리한 고박 작업에 투입됐는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5일 강원도 인제 지역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다리 복구 작업에 군 장병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나절 만에 무게 30톤, 길이 40m에 달하는 임시 교량이 설치돼 일주일 동안 고립된 주민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400mm 물폭탄에 다리 한가운데가 주저앉은 인제 소화면 양지교. 상류 물 유입량이 줄어들었지만 일주일째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위태롭게 휜 교량 위에 육군 제3공병여단 교량대대 장병 90여 명이 40m에 달하는 임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판과 구조물 전체 무게만 해도 30여 톤. 이번 집중호우로 다리 교량이 이렇게 무너진 지 8일 만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지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마 뒤 폭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이 힘을 합쳐 최대 200kg에 달하는 교량 구조물을 일일이 맨몸으로 나르고 조립한 결과입니다. 간편 조립교는 임시 가교를 설치하는데 민간 인력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리지만 군용 장비로는 하루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간편 조립교는 최대 2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농기계와 소형 화물차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일주일 이상 고립됐던 20여 가구는 그동안 미뤘던 농산물 출하를 서두르는 등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병원 문제라든지요, 농산물 출하라든지, 그리고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농가의 사료가 다 떨어진 집도 있고, 저는 이렇게 빨리 이런 다리가 놓여지려는 건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망가진 교량을 완전 복구하기 위해 가교 설치비 8억 원을 확보한 인제군은 오는 10월까지 간편 조립교를 이용하고 군부대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사업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민자 화력발전소 건립에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자금도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발전 단가 하락으로 가동 손실이 커지면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며 자금 투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민자 발전소로 사업비만 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비의 80%인 4조 5천억 원은 KB국민은행이 금융주선자로 나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가 창출할 수익과 현금 흐름을 담보로 주선자인 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끌어모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민자 발전소인 삼척 화력 발전소도 사업비의 81%를 이런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주선자로 나서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4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자 석탄 발전소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했는데 자금을 지원해준 곳은 산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이런 공적 금융기관들의 자금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발전 단가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 가동과 투자에 따른 손실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전기 소비자인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해 금융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직무태만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이 이에 대해 엄정히 감사를 진행하고 금융중단 등의 적정한 조치를 내릴 것을. 금융기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허가가 난 발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석탄 발전 원가가 다른 발전 방식보다 저렴하고 발전소들의 가동률도 높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저위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가 운영 중단 172일 만인 오는 14일 재개장합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과 ASF 양성 멧돼지 발견 등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휴장했던 통일전망대 운영을 오는 14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예산 1억 원을 들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와 방역 소독 시설을 갖췄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방역 통제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통일전망대 운영 중단으로 지난달 말 기준 관광객은 46만 명 줄었고 경제적 피해액도 18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덤프트럭을 구매한 차주가 차량 결함으로 화재 피해를 봤다며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차주는 오늘 오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출고된 지 8개월 된 15톤 트럭에 화재가 난 것은 차량 제작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 측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을 외면하는 것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모든 절차는 본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강릉시 구정면에서는 토사 운반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15톤 트럭에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제곱미터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안목해변의 커피거리 등 각 지역의 이른바 먹자골목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태백 장성 지역에 있는 태백중학교와 장성여 중에 남녀공학 전환 통폐 합의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태백중 개축시설 사업비에 대한 축소 검토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장성여 중에 학생들을 우선 통합해 배치하고 태백중학교 건물을 개축해 2023년도에 6학급 95명 규모로 최종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임시 배치되는 장성여 중에는 올해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고 통합학교에는 10년간 통폐합 지원금 36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건립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문곡동 사베리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백시 지역현안 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는 오늘 노인 요양사업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옛 ECT 사업 예정지였던 사베리 지역을 1순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219억 원을 들여 이곳에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여가 복지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5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불로 주택 66제곱미터가 불에 타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의 의장단 독식으로 시작된 강릉시의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오전 기자단을 대상으로 제11대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측은 의장단 독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기에 브리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희문 의장은 브리핑에서 의정 전문성 강화와 정책협의회 구성, 투명한 의회 공개 원칙 등을 발표했습니다. 동해시의 대표 향토 축제인 동해무릉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던 제35회 동해무릉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무릉제와 함께 열렸던 국가무형문화재 국행수륙대제는 거리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삼화사에서 간소하게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강원도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283명 선발을 예고했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 10명, 영어 5명, 수학 16명, 체육 21명, 보건 40명 등 25과목 283명으로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인 26과목 206명보다 늘었습니다. 1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은 11월 21일 실시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